안녕하십니까, 박곤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제는 자기 배열 토크를 알면 전동기의 회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동기 첫 번째 시간에 전동기 회전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토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제 회전하는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좀 보다 좀 응용력 있게 전동기 회전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배열 토크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면 동기 전동기, 동기기를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다른 회전기를 갖다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전기죠. 보호 계전기. 옛날에 지금 디지털 계전기들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지만 옛날에 계전기 메이커들은 이 자기 배열 토크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이제 이 계전기 이론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배열 토크라고 하는 이 이론을 갖다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이론을 갖다 이해해 놓으면 상당히 회전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 배열 토크라는 걸 갖다가 언급해서 어떤 것들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갑자기 자기 배열 토크를 갖다 끄집어내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기 배열 토크라는 걸 갖다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행적으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할 때 동기 발전기 부분을 좀 설명할 때 제가 자기 배열 토크를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전동기의 회전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기력이죠. F는 J 크로스 B. 자, 이 식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기력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전류한테는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쓰면 미소 손전류에 작용하는 힘이죠. IDL 벡터. 미소 손전류에 작용하는 힘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손전류 선에 작용하는 힘, 이 선에 작용하는 힘은 적분하면 되겠죠. 총 길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소 길이니까 이걸 적분하면 이게 전체 이게 길이가 되겠죠. 길이 요소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적분하게 되면 I의 L이 되겠죠. L. 이쪽에 만약에 길이가 L이면 이 도체에 작용한 힘은 이 도체에 작용한 힘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B의 L이다. 그러면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힘이 작용하면 이 총 힘은 2배가 되겠네요. 곱하기 2배가 되겠네요. 그리고 원래 사인 세타가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사인 세타가 붙죠. 사인 세타가 붙는데 크로스적이니까 사인 세타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류하고 자기장은 이제 90도가 되죠. 전류하고 자기장 90도가 되죠. 90도가 되니까 얘가 이제 1이 돼서 이제 되게 이제 여기는 되게 이제 안 쓰죠. 그래서 두 군데 작용하니까 여기가 이제 2배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 자기력을 이용해서 이 자기력이 작용하면 결국 이게 돌아가는 이제 토크, 회전력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회전력은 이 힘이 반경과 작용해서 그래서 이 반경 과정에서 반경 벡터죠. 반경 벡터는 이 R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 크로스 F 벡터죠. 그러니까 R에서 F가 되죠. 이제 여러분 몸쪽으로 나오는 벡터가 토크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은 이렇게 R 벡터에서 F 벡터로 토크 이렇게 회전하니까 회전 방향은 요 방향이죠. 회전 방향이 요 방향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반경이 컸을 때 동일한 힘이 작용하도록 더 훨씬 더 큰 토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력을 얻을 수 있는 요 도체를 갖다가 가장 외곽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곽에다가 이제 도체를 갖다가 이제 슬롯을 파서 이제 거기다 감는 거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걸 적용하면 이제 이걸 적용했으니까 쭉 풀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은 오늘의 주제인 자기 배열 토크 식을 갖다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도 과정을 한번 저랑 살펴볼 텐데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거를 유도하는 과정들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식이 의미하는 물리적인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결과식을 우리가 이용해 먹는 거지 유도하는 그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도하는 과정이
어떤 특별히 물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다가 대부분 거기는 복잡한 수학들이 많이 개입이 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부분 에너지를 쏟고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런 거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결과식을 써먹을 거기 때문에 결과식을 물리적으로 잘 음미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응용해 먹을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자꾸 그 유도를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는 그런 좀 망상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도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의미하는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면 결국은 모르는 거죠. 유도하는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유도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지는 않죠. 시간이 지나면 더, 물론 조금 더 늦게 잊어버리는 것은 있죠. 좀 늦게 잃어버리는 게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론을 한다는 것은, 수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나오면 유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물리적인 의미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캐치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냥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펼쳐지는 그런 과정일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되게 물리적인 의미가 캐치가 안 되니까 수학으로라도 그걸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를 알았다 하면 결국은 그 수학은 결국은 거기서 이제 의미를 잃어지는 거죠. 수학 자체는. 이해되셨죠? 수학한다는 걸 갖다가 이론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수학적으로 이 다음 단계를 잘 이해가 돼. 그러면 나는 이론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또 이제 거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을 좀 모르면 나는 이론적으로 많이 딸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했다면 그건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자기 배열 토크를 갖다 먼저 이야기하면, 이 토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걸 결국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제 전동기 입장에서는 회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있으면은. 그래서 얘를 갖다 얻으려면, 이 회전력이라는 걸 얻으려면 결국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BR, BS라고 썼는데 B1, B2라고 그냥 생각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 얘가 존재하려면, 얘가 0이 아니려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0이 아니려면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기장이 존재해야 된다. 또 이 자기장을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자석으로 생각하세요. 자석. 근데 자석인데 어디에 존재하는 자석이냐면 토크니까 회전축상에 존재하는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석.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N극이 있고 S, 여기 하나의 자석이 여기 회전축상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축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자석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자석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 회전 축상에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N극, 이렇게 S극, N극, 이렇게 예를 들어서 N극, S극 이런 식으로 서로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두 개 서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수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사인 세타 두 개 간의 위상이 세타만큼 벌어져 있어야 된다. 위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인 세타니까 사인 0도가 되면 얼마가 돼요? 이게 이 수식상 0이 되죠. 그러니까 토크가 없다. 즉 여만큼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만큼 세타만큼 유지하고 있으면 이 회전하는 토크는 작용한다. 즉 이게 뭐냐면 이름 자체가 자기 배열 토크잖아요. 자기 배열 토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멈춰 있다면, 얘가 이 자석이 멈춰 있다고, 못 박아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가 회전 측에서 얘가 움직일 수 있다면 얘는 이쪽으로 토크가 작용할 거야. 이쪽으로 배열하는 쪽으로. 얘가 NS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들련 쪽으로 이렇게 토크가 끌려가는 토크가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석이 존재해야 되고, 그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석이 존재해야 되고, 두 사이에는 세타만큼 벌어져 있어야지만 요게 꼬이려고 하는 토크가 발생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이렇게 얘가 멈춰 있고 그 상태를 갖다 계속 진행해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쭉 토크가 작용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배열을 해버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S극, N극. 그럼 여기 배열이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가 아까 있다가 이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토크가 작용하지 않죠. 즉 자기 배열 토크는 0이 되는 거죠. 왜? 배열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뭐가 작용한다고요? 이 토크가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는 토크가 작용하기 때문에 늘 이게 회전하려고 하겠죠. 자, 아까 그 전 상태로 제가 다시 돌려볼게요. 이게 아까 세타를 이것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자, 이 상태라고 S극, N극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세타만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고정되어 있다면 얘를 늘 따라가려는 토크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돌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았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이 토크를 회전하려는 토크, 이 세타를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 이 토크가 얘한테 계속 끌려가려고 하는 토크가 계속 작용해줘. 왜냐면 얘는 계속 배열하고 싶어 하니까. 배열하려는 쪽으로 토크가 작용하니까. 그러면 얘가 따라서 도는 것이죠. 회전체가. 우리가 쉽게 N극이니까 S극이니까 이렇게 붙으려는 쪽으로 따라간다. 뭐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이 방식의 이해법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N극이고 S극이니까 얘가 지금 당연히 이 토크라는 것은 붙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붙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N극, S극이 붙으려고 할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지금 계속 도망가니까 얘를 꼭 뭐냐면 얘가 돌아가면 얘가 꼭 얘를 갖다 끌고 가는 것처럼 얘가 얘를 갖다 끌고 가는 것처럼 계속 이 세타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회전을 설명하는 게 자기 배열 토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토크가 회전하는 토크가 작용하려면은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석, 자기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사이에는 항상 세타각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이 토크 꼬이려고 하는 토크가 작용한다. 이렇게 이쪽으로 배열하려고 하는 토크가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두 개의 자석은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유도전동기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고정자에 있는 자기장이에요. 고정자에 있는 자기장.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회전자계, 고정자의 회전자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동기 속도로 돌아가는 회전자계. 삼상 전원을 갖다가 각상에다 물어주면 이극기 생각하세요. 이극기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극기로 권선한 다음에 삼상전류를 넣어주면 고정자에는 회전자기가 발생하니까 고자기장, 고정자는 우리가 스테이터 이렇게 불러서 S라고 고정자에 하나의 자기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돌아가게 되면 회전자계잖아요. 그게 회전자계죠. 동기 속도로 돌아가는 회전자계라고 했죠.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이게 이제 고정자의 회전자계를 보세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게 되면 이 코일은 당연히 유기기전력이 생기죠. 유기기전력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유도전류가 생기죠. 유도전류가 흐르자마자 또 뭐가 생겨요? 여기서 또 자기장이 또 발생하죠. 서로 이제 이게 관계상은 서로 이제 렌즈로 방해하는, 억제하는, 변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관성작용에 의해서 또 이쪽도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래서 두 번째 자기장이 뭐예요? 회전자 자기장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체는 두 가지 자기장이 되는데 메인 파트는 뭐냐면 고정자 자기장, 고정자의 회전 자기장, 그 다음에 회전자의 자기장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회전하는 자기장입니다. 결국 이 두 개의 회전 자기장은 결국 같은 속도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자기장 사이에 위상차만 세타만 벌어진다면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토크는 작용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배열 토크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열 토크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자기 배열 토크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이죠, 힘. 예, 자기력이죠. 자기력이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제 회전체 두 군데 작용하니까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2배가 될 거예요. 2배로. 2배로 들어갈 거예요. NI. 자, 한 턴을 감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턴을 감아 썼다면 NI, 전류는 NI고, 그 다음에 고정자, 자석, 그 다음에 도체의 길이죠. 이게 이제 2배가 되겠죠. 나중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토크식에 들어가면 되겠죠. 토크식에 들어가면 크기만 빼면 RF의 사인 세타가 될 텐데, 요게 이제 2배로 반영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ENIBS의 L, 여기까지가 들어왔죠. 여기로. 2배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요게 고정자 자석이니까 요 부분을 이 전류가 NI라고 하는 요 전류가 그걸로 왔으면 좋겠어. 예, 다른 이 전류가 이게 이제 결국 유도된 전류죠. 유도된 전류가 결국 또 한 자석을 만들죠. 그래서 자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걸 바꿔치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회로 이론식을 갖다 써보자. NI는 phi R이다. 예, 이게 자기회로 이론의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자력이 되죠. 기전력이 아니라 기자력. V 대신에 NI, F.
여기가 이제 뭐냐면 IR 대신에 FI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속은 이제 회전자 자속이 되는 거죠. 회전자 자속이 되고, 이 R은 이제 전기 저항이나 자기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속으로 바꿔 쓰면, 이걸 자속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자기 저항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 저항식은 R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자속이 지나가는 자로의 이제 평균 길이가 되죠. 자로의 평균 길이가 되고, 여기는 투자율, 그 다음에 여기는 단면적이 됩니다. 지나간 자로의 어떤 단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요 식을 갖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고, 요걸 갖다 여기 이렇게 집어넣었죠.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서 NI는 이렇게 쓸 수 있죠. NI는 요런 방법을 쓸 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단면적을 나누면, 자속에다 단면적을 나누면 요게 뭐가 돼요? 여기 부분이 BR, 자속 밀도가 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속 밀도로 썼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자속 밀도로 이렇게 써진 거예요. 자속 밀도식으로. 자속 밀도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NI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NI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자속 밀도식이 포함이 되도록 해서 전류 대신 자기장 값으로 바꿔치기 해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들, 여기서 뮤, 투자율이죠. 그 다음에 자로의 길이, 그 다음에 L, 도선의 길이, R, 다 이것들은 상수죠. 상수니까 상수 K로 빼버리면은 결국 BR, 회전자 자계죠. 회전자 자계하고 고정자 자계하고 사인 세타, 이와 같은 자기 배열 토크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력에서부터 자기력으로부터 토크식으로부터 이게 얻어낸 게 뭐냐면 자기 배열 토크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배열 토크로 이 회전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경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갑자기 자기 배열 토크라고 하는 식이 나왔는가 하니 보니까 우리 자기력으로부터 우리 토크식에 넣어서 정리하니까 뭐냐면 요 식을 얻어낼 수가 있더란 이야기, 자기 배열 토크식을 얻어낼 수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기장, 서로 다른 자기장이 존재해야 되고, 이게 토크를 얻으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기장이 존재된다. 두 개의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좀 제일 편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석이 존재하고, 그 두 자석이 만약에 회전축상에 이렇게 놓여 있다. 이런 모습으로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 둘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서로 배열하려는 쪽으로, 서로 맞춰지려는 쪽으로, 이 N극이 이쪽으로 S극으로 이렇게 딱 일치하게 온라인을 맞추려는 쪽으로 뭐가 작용해요? 토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 토크가 작용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가 작용하려면 반드시 세타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0도가 되는 순간 배열을 맞춘 거죠. 배열을 맞춘 다음부터는 뭐냐면 두 사이에는 더 이상 토크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자 회전 자계죠. 사실 이게 고정자 회전 자계는 결국 삼상 전원을 갖다 넣어주면 동기속도로 돌아가게 되고, 얘가 이 토크각을 유지하면서 고정자의 이제 회전자의 자계죠. 회전자 자계가 어떤 토크각을 이게 끌려가는 이 토크가 작용할 때인데, 배열하려는 토크가 작용할 때인데,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따라 도는 그런 입장으로 회전체가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편하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가 유도 전동기 입장에서 보면, 회전체가 돌아가는 게 결국 목적이죠. 회전체가 돌아가는 게 목적이죠. 그러려면 이 토크를 얻어야 되는데, 이 토크가 이제 존재해야지만이 결국 회전체가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정자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 갖고 얘는 돌아가겠죠. 끌려가는 녀석이니까 여기 얘에 의해서 얘가 끌려가는 녀석이니까 회전체가, 고정자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정자의 회전 속도를 갖다 느리게 하면 얘가 느리게 들 거고, 얘를 갖다 빠르게 한다면 빠르게 들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회전이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두 개 자석이 있다면 고정자 회전자계가, 고정자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돌아가면 그 속도에 맞춰 갖고 얘는 끌려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배웠으니까 실체적으로 그러면 고정자의 회전자계하고 회전자의 회전자계는
어떤 위치에서 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갖다가 한번 실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자의 지금 이극기, 항상 저는 이제 사극기는 지난 시간으로 끝냈습니다. 항상 이제 이극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 이극기로 이해하는 것도 편하지 않는데 사극기, 막 육극기로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극기, 사극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방향만 알려드렸습니다. 자, 고정자 회전자계는 이게 삼상전류를 여기다가 이극기 감기를 해서 여기 삼상전류를 갖다 넣어주면 된다겠죠. 각상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동기 속도로, 어떤 속도로 돌아간다 했죠? 동기 속도로 돌아가는 고정자의 회전자계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동기 속도로 돌아가는. 만약에 60Hz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이 동기 속도니까 얼마로 돌아가요? 초당 60회전이죠. 그러니까 60 RPS로 돌아가죠. 우리가 이걸 갖다 RPM으로 바꾸면 얼마라고요? 3600 RPM이다. 자, 제가 다른 분들 같지 않게 저는 RPS라는 걸 많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애들 다 초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만 분당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회전 속도를 갖다 되도록이면 RPS로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 그냥 RPM으로 넘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RPS를 갖다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60만 곱하면 RPM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회전자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게 나타나는 게 회전자에서도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유도 전류가 흐른다 했죠. 그 유도 전류가 흐를 텐데 당연히 60 RPS로 자석이 돌아가면 우리가 발전기가 되는 거죠. 이제 회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발전기 모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발전기 모드가 되니까 요게 이 이극기 감기를 하는 것도 얘도 이극기 감기를 해놨죠. 그죠? 얘들 이극기 감기를 해놨으니까 바깥에서 자석이 60 RPS를 도니까 이극기로 이게 60 RPS를 도니까 얘도 뭐냐면 60Hz의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60Hz의 기전력. 그죠? 60 RPS 돌아가는 자석이 있으니까 나는 회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발전기 모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발전기 모드. 그러면 60Hz의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60Hz의 기전력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유도전류도 뭐예요? 60Hz의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그 60Hz의 유도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60Hz에 해당하는 뭘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들죠. 그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뭐예요? 당연히 똑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거죠. 여기 이미 자기는 이극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60 RPS로 돌아가는 회전자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 얘가 동기 속도로 이게 고정자의 회전자계도 무슨 속도로 돌아가고요? 동기 속도로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회전자의 그 회전자계도 결국 동기 속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속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같은 속도로 돌아가야 결국 뭐냐면 힘의 작용을 할 겁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힘의 작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정자의 회전자계하고 회전자의 회전자계는 결국은 동기 속도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 관계만 본다 그러면요. 자, 그러면 얘들이 상대적인 위치는 어떻게 될까? 얘가 만약에 여기 서 있다면, 얘가 이렇게 서 있다면 회전자계는 순간적으로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그걸 이제 보는 게 재밌겠네요.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자의 회전자계 좀 이 상태에 있다라고 봐봐요. 그러면은 고정자니까 자극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N극이라고 했으니까 N극에서 이제 S극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S극, N극이라고 했고, 나가는 쪽 N극이라고 했고, 자극을 기준으로 들어간 쪽은 S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에 유기기전력이 발생할 거예요. 회전자 유기기전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겠죠. 유기기전력 E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갖다 파이 S라고 합시다. 그 고정자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기기전력. 이거는 회전자에 유기된 거죠. 그러면 이 자석하고 이 유기기전력하고 위상차는 몇 도가 나죠? 일단 90도가 차이가 나죠. 90도 차이가 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앞선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얘보다는 90도 뒤서게 되는 거죠. 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전을 이런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회전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이쪽이 이제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자기장이 여기는 이제 BS 자석 밀도로 썼어요. 여기다가 단면적만 나누면 자석 밀도니까 제가 파이 파이로 쓰든 B로 쓰든 그냥 같다고 보세요. 그냥 결국 거기다가 뭐냐면 철심에 해당하는 자로의 철심의 단면적만 나누어주는 거래니까 결국 이렇게 어떤 상수만 개입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관계는. 자, 그래서 고정자 자속이 여기 있다면 지금 요렇게 쏜다면은 그러면 자기는 뭐냐면 90도 뒤에 있어야 되죠. 이게 90도 뒤에 있는 거죠. 얘보다 90도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기전 회전자의 유기기전력은 90도 뒤에 있는 거죠. 만약에 회전을 이쪽으로 시켰다 그러면 유기기전력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자, 이렇게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증가하는 방향이죠. 이쪽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이쪽으로 시키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 돌리면 이쪽이 앞에 쪽이고 이쪽이 뒤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 회전 방향은 이렇게도 돌 수 있고 저렇게도 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두 가닥을 갖다가 여기 두 가닥만 바꾸면 삼상육에 두 가닥만 바꾸면 회전 방향 이리도 저리도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리니까 이게 앞에 있고 이게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이 기전력에 의해서 결국 회전체는 유도전류가 흐를 겁니다. 근데 유도전류가 흐를 텐데 당연히 이 회전체는 당연히 쇼트돼 있죠. 단락돼 있죠. 근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회전체 2차측만 이렇게 회전체만 보면 여기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당연히 단락이 돼 있더라도 결국 R도 있고 이제 L도 있을 거예요. 결국 여기에 이제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R이 되고, 요게 이제 유도된 전류를 갖다 이제 우리는 이제 회전자 전류, 요게 이제 회전자 자석 이제 BR을 만든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이게 R을 흐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의 위상관계를 보면 이게 뭐냐면 지상 전류가 당연히 흐를 거예요. 지상 전류가 당연히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회전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전류와 이제 위상차가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상시 ER하고 I는 기동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멀어져 있어요. 위상이 많이 멀어져 있어요. 기동시에는 조금 이제 또 IR이라고 할게요. 이 위상이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근데 점점점 속도를 증가해서 운전점으로 다가설수록 이제 점점 전류도 줄고요. 전류도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상차도 이렇게 이제 점점 줄게 되죠. 즉 이제 역률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역률이 나쁘다가 역률이 좋아진 쪽이죠. 그러니까 정상 운전한다면 이 IR은 한 이쯤 와 있는 거죠. 이쯤. 그렇게 이제 멀지 않죠. 역률이 나쁘다 그러면 조금 더 멀어지겠지만 어쨌든 ER하고 IR이 그렇게 이제 정상 운전 중이다. 이제 운전점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세타는 많이 벌어져 있지 않다. 그게 되겠죠. 요게 이제 자석을 만드니까 BR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파이 R, BR 제가 뭐 왔다 갔다 쓸 거예요. 자, 회전자 자기장은 얘가 만든 거니까 얘랑은 이제 동상이 되니까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좀 여기가 이제 BR은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기동시는 한 요쯤 와 있겠죠. 요쯤 와 있겠죠. 좀 많이 쳐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동시에는 역률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몇 시간 뒤쯤 되면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한 이쯤에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정상 운전 시에는. 자, 그러게 되면 요 자석하고 요 자석하고 제가 BR 파이 B 왔다 갔다 쓰더라도 그냥 그런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자, 고정자 거하고 여기 나면 고정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갖다가 쭉 뜯어보면 여기가 여기는 S극이고 여기는 N극이죠. 이게 고정자 거예요. 고정자 거. 여기가 나오는 여기가 자극이었죠. 자극이었으니까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회전체는 여기 있잖아요. 회전체는 여기 있으니까 자극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뭐가 돼서 빠져나온 쪽은 여기가 N극이 되고, 이쪽은요 자극 기준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자극 기준으로. 여기는 들어오잖아요. 회전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철심 덩어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들어가는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 N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두 개의 자석이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서 있는 자세가 이와 같은 자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두 개의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간에 뭐가 있어요? 세타만큼. 여기 세타만큼
소위 말하면 세타만큼 벌어져 있죠. 세타만큼 벌어져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토크는 얘가 이렇게 배열할런적으로, 이렇게 토크가 이렇게 서로 배열할런적으로 phi r, 이게 고정되어 있다면, 얘가 고정되어 있다면, 얘가 회전자 자석이 얘랑 이게 얼라인을 맞추려는 쪽으로 토크가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용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얘가 돌면은 계속 따라 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phi s의 phi r의 사인의 델타, 요 두 개 사이의 사이각이 되겠습니다. 사이각, 파이의 델타. 자, 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 크기랑은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요것도 같아져요.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사인 세타나, 또는 뭐냐면 요거랑 이게 합성치가 요거 돼요.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걸 갖다가 이제 합성 자기장이 되는 거죠. 합성 자기장. 합성 자기장이 되는데 요 놈하고 요 놈의 크기랑 사인 델타, 그 대신 이제 이각이 됩니다. 요거는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방법으로 쓰면 돼요. 어차피 그 크기는 같으니까. 내가 관계를 갖다가 요 두 관계로 내가 표현하고 싶으면 이 사이각만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합성치랑 요 놈하고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성치랑 얘랑 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자기 배열 토크는 고정자의 자개하고 회전자의 자개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왜냐면 같은 속도로 돌아가니까, 아까 말했잖아, 같은 속도, 같이 동기 속도로 돌아가니까 서로 보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면 속도가 같으니까. 얘도 3600rpm, 얘도 3600rpm, 서로 상대적인 위치상으로 보면 서로 이제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돌지만. 그래서 두 개의 사고작용에 의해서 토크가 발생한다. 그게 같은 속도로 돌아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토크가 작용시킬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개의 자개가 일치함으로, 속도가 일치함으로 고정자 자개는 회전자 자개를 이끌고 다니는 것처럼, 아까 고정자 자개가 이 회전자 자개를 이끌고 다니는 것처럼, 즉 회전체가 고정자의 자석에 끌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회전을 말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회전체인 거죠. 회전체가 결국 얘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에 의해서 고정자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회전체가 끌려가는 모습, 그게 바로 이제 유도전동기의 자기 배열 토크로서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 배열 토크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고정자 자석과 이제 이게 뭐죠? 이게 회전자 자석이죠. 고정자 자석과 이제 회전자 자석과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성한 합성 자석이 있죠. 합성 자석이 있는데, 고정자 자석과 합성 자석으로, 조정자 자석과 합성 자석으로 이제 이 토크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의도에 따라서는 요 두 개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 관계로. 그러면 항상 자기 두 개의 관계의 사이각이 되면 돼요. 여기는 phi s, phi r의 사인 세타 1이 됐죠. 그러면 요것도 같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또 크기가 같아요. 파이 네트하고 합성 자석과 그 다음에 회전자 자석과의 이제 자기별 토크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는 사인의 세타 2, 요 각도를 갖다 적용해 줘야 되죠. 결국 이 면적이거든요. 이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면적인데 어때요? 이 전에 이 면적과 이 면적은 결국 같죠. 자, 보면 여기 면적과 요 면적은 같다는 거 아시죠? 여기가 지금 겹치잖아요. 여기다 겹쳤는데 요 면적과 또 요 면적이 같기 때문에 결국 면적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 표현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기 배열 토크를 쓰면 됩니다. 내가 이 두 관계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고, 합성 자석과 회전자 자석과의 관계로 내가 자기 배열 토크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세타는 그 사이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렇게도 가능하다. 이 두 개 관계로 내가 자기 배열 토크를 나타내주고 싶다. 결국 여기는 또 세타 3로 나타냈죠. 여기 두 개 사이각만 반영해 주면 되죠. 결국 이거의 면적은 두 개 벡터로 이루어진 이 면의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기랑 면적이 같죠. 여기 사각형의 여기 반이잖아요. 면적이 반인데 또 여기랑 같으니까 결국 면적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내가 어떤 관계를 내가 나타내고 싶은 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얘랑 두 개의 관계로 내가 표현하고 싶다. 얘랑 두 개의 관계로 표현하고 싶다. 얘랑 두 개의 관계로 표현하고 싶다. 그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기 배열 토크를
뭐 얘랑 관계로 표현하든 얘랑 관계로 표현하든 그 대신에 이제 유의할 것은 뭐냐면 요게 사익각이 바뀌는 거죠. 사익각이. 사익각만 바꿔서 표현하면 그 크기에 대해서는 같은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 배열 토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 배열 토크는 회전기의 전동기의 회전을 이해하는 아주 유용한 툴이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좀 더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해하는 과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배열 토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뭐예요? 회전체가 토크가 발생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석이 있으면 되고, 자기장이 있으면 되고, 그 자기장 사이에 두 개의 위상차가 존재하면 토크가 발생한다. 즉 회전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 세타기 때문에 당연히 그 토크는 언제가 최대가 되냐면 90도. 그 두 개의 자석이 90도 위상으로 벌어져 있을 때가 가장 최대의 토크를 가 발휘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